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엔비디아에 대체 무슨 일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큰 변동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휘청했다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요. 많은 미국의 기술주들이 트럼프 관세 폭탄의 강도에 따라서 강하면 좀 밀리고 또 트럼프가 양보하는 듯 하면 주가가 오르는 이런 희비상곡선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여기에 더해서요. 또 하나 화웨이 변수까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입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최첨단의 최앞에 가 있는 선두주자, 대장주 3인방 하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를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뜨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시대의 화두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학습용 반도체 GPU, 그래픽 프로세스 유니트라는 그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도 또 엄청나게 올랐던 회사죠. 특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은 이 엔비디아를 아주 사랑하고 또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에도 오히려 엔비디아 주식은 사 들어가는 한번 믿어보자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 갑자기 화웨이 폭탄이 터졌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 언론, 뉴욕에서 발행되는 종합 경제신문인데요. 이 발행 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향력도 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영향도 결코 적지가 않죠. 이 보도 내용을 보면요. 화웨이가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5월 달에 첫 시제품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성능이 엔비디아의 H100보다 더 좋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대목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중국도 반도체가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첨단 반도체 부분에서는 중국이 한국에도 지주해 있고 미국에는 좀 많이 지주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교육용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엔비디아 찾아가서 동냥하다시피 우리 중국에도 반도체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이 인공지능을 하면 최첨단의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면 무기도 최첨단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에는 최고급품은 주지 마. 이래서 엔비디아의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중국 판매량이 많은데 우리 보고 중국 팔지 말라면 어떡하느냐 해서 바이든 정부와 큰 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낸 게 우리가 중국에 안 팔면 결국 미국 손해니까 팔기는 팔되 대신에 최첨단 제품은 안 팔게. 그러면서 바이든 말기에 최첨단이 H100 시리즈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H는 후퍼는 과학자 이름인데 바로 엔비디아 반도체의 시리얼 그 브랜드 등급 이름이 바로 후퍼 H 시리즈입니다. 그 H 시리즈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H100이거든요. 이거 지금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지금 엔비디아는 후퍼 시리즈보다 더 앞선 블랙웰 시리즈도 지금 출시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은 그렇게 생산량이 H 시리즈처럼 많지도 않고 또 일각에서는 발열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어떤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H100만큼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 순간 세계의 지배적인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후퍼 H10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는 중국에는 H100에서 중요 기능은 싹 빼고 재래식 기종 성능만 집어넣은 H20을 팔아왔었거든요. 그 H20 이게 중국 전역에 거의 깔려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H20도 주지 마. H20을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려면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 이렇게 조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갑자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H20은커녕 H100도 화웨이가 스스로 만든대 하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 화웨이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화웨이의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앞서갔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H100을 못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특정 부분에서 우리보다 더 반도체가 더 앞서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굉장히 기술 변동사에서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 뉴욕 증시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오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한때 4%나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는 혼돈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웨이가 어떤 회사냐? 미국이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화웨이 죽이기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화웨이라는 회사가 좀 이상하다. 화웨이가 원래는 가장 잘하는 분야가 통신용 반도체 칩 만드는 거였습니다. 통신용 반도체라는 게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지만 각종 컴퓨터에 요즘은 이 컴퓨터 상호 간에 네트워킹으로 연결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연결 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세계적인 강자였습니다. 퀄컴, 엔비디아, 또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화웨이 등이 상당히 앞선 주자들이었죠. 그런데 8년 전인 2010년 후반대에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이 화웨이 칩을 미국의 정보를 빼가는 간첩이다 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화웨이 칩을 심어 놓으면 거기서 미국의 각종 기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정보를 중국으로 다 보낸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당시 화웨이 칩은 가격도 좀 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LG U+가 이것을 많이 채택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한국의 U+에 대해서도 그거 정보를 통해서 주한 미군 정보가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그거 주지 마 해서 LG U+도 한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보 통제, 거래 통제를 했고 전 세계 모든 기업한테 화웨이하고는 거래하지 마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스마트폰이 이 화웨이가 세계 1등까지 올라갔던데 급격히 줄어드는 시절도 있었더랬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시절이 상당 기간 이어진 것이죠. 특히 이 화웨이가 일부 제품을 이란에 팔았다 해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 창업주의 딸을 공항에서 체포하기도 했죠. 물론 캐나다 공항에서 이제 잡혔으니까 미국으로 압송은 하지 못했지만 캐나다 정부를 윽박해서 캐나다에 가택 연금을 해놓고 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국민들은 비분강개했고 지금은 화웨이를 살리는 것은 미국 탄압에 중국이 살아남는 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을 때려잡는 길은 우선 화웨이를 키우는 것이다 해서 국민 저항운동 또는 중국 산업 육성의 한 표본으로서 화웨이를 키우자. 아주 중국 사람들의 결기가 대단합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기업, 애국적인 기업이 됐는데
전혀 국제적인 협력을 받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기술 제휴도 받지 못한 이 화웨이가 엔비디아 100보다 더 앞선 시리즈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딥시크 소동이 있죠. 인공지능을 미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쓰고 더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는 이른바 딥시크 충격, 그 못지않은 화웨이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화웨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회사가요, 회사 이름을 보면 그 회사의 역사 전통, 좀 정신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화웨이의 화는 중화민국 할 때 번영할 화자 이런데, 뭐 중국을 자신들을 중화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빛나는 민족이 중화민족인데 그 빛나는 화자, 그러니까 화는 바로 중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웨이는 위하여, 위하여 일하다, 이렇게 세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화웨이라는 것은 중화민족을 일으키는 또는 중화민족을 위하여, 이름부터가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 회사가 아직 상장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기업이 상장사가 아니다? 상장사가 아니면 회사의 비밀이 감추어질 수가 있죠. 상장할 때 대부분 기업 공개를 하는 거니까요. 이 기업 공개를 하는 것을 흔히 우리가 상장한다 그러는데 기업 공개를 안 했으니까 아직 기업이 비밀이 공개되지 않은 회사, 아주 비밀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왜 공개를 하느냐?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기업을 이해하는 메커니즘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공개를 하면 구주 매출이라는 방식으로서 돈이 막 들어오거든요. 창업 초기에는 자본금이 부족한데 공개를 하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소액 주주들, 그 주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기업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대신에 사회적 의무, 공개 의무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좀 의무와 책임이 교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회사가 커지려면 공개를 하지만 거대한 자금을 끌어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기업치고 공개 안 한 기업은 국영기업밖에 없죠. 그런데 이 화웨이는 국영기업이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기업 공개도 안 하고 자금은 상당히 펑펑 넘쳐난다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바로 미국 정부는 이게 공산당 회사 아니냐? 회사가 좀 수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화웨이의 그동안에 일부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주식 분포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사원회사 비슷하게 사원들이 주식을 골고루 갖고 있는 이 회사 오너가 런정페이라는 분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임정비 씨인데요. 런정비. 이 런정페이라는 분이 대주주지만 소유 지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공산당이 어떤 조직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을 합유 또는 공유하고 있는 그런 소유 형태와 흡사하죠. 그래서 많은 공산당 당원들이 여기에서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결국은 당 중앙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 조직이다. 그리고 여기서 통신 비밀을 다 취급하는데 현대 전쟁이 사실은 첨단기기 통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IT 기기가 서로 연결돼서 정보도 캐치하고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기도요. 거기에 IT 기기를 장착해야만 정확한 지점에 가서 정확하게 때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각도에서 화웨이는 중국 인민군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런정비라는 분, 이분이 인민군에서 굉장히 핵심 간부를 해왔던, 또 최근까지 회사를 1987년에 만들었는데요. 그 직전까지도 중국 인민군에서 네트워크 기술을 담당하던 최고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인 인민군 간부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더 이게 국가 보안과 연결이 돼 있다,
미국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런정비라는 사람은요, 중국의 꾸이지우가 우리말로 하면 귀주입니다. 중국의 귀주 모태주 들어보셨죠? 중국의 시가총액 1등, 2등 달리는 중국의 술회사. 그 귀주 모태주 나오는 회사가 바로 꾸이지우인데, 그 모태주, 마오타이주 빼고는 그러니까 아주 산골 오지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아요. 시골 산골 마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는데요. 이분이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잘 나갔습니다. 중국이 건국한 게 1949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잘 나갔는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요, 중국 공산당 건립을 하기 이전에 꾸어민당 장개석 정부의 국민당 소속이었습니다. 국민당 소속의 무기회사 격리 담당 직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전향하여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런정비가 태어날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이 좋아 문화혁명이지 사실 반문화혁명이거든요. 그때 성분이 나쁜 사람들 다 가려서 척살하는 대학살이 빚어졌습니다. 이 런정비 아버지도 숙청당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산당 간부에서 공산당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창에 의해서 인민재판에 의해서 집안이 몰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런정비는 살아갈 길이 막막했죠. 그때 런정비가 선택한 것은 오히려 호랑이굴의 심장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인민군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적 지식이 상당히 앞서 있고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해서 인민군 내에서도 정보통신 담당 병과를 맡아가지고 중국 인민군의 기술 근대화에 엄청나게 기여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자, 거기서 또 하나 이 런정비의 인생이 달라지는 또 하나의 계기는 결혼입니다. 멍 여사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 런정페이가 자기가 반동분자로 찍혀 있으니까 성분이 안 좋잖아요. 공산당 가입을 해도 계속해서 탈락하고 이러니까 공산당 핵심 간부, 인민군 간부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개조를 하고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출세를 합니다. 자, 지금 화웨이라는 회사의 후계자가 멍완저우라는 여인인데요. 멍완저우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멍완저우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이란에 협조했다고 해서 미국 공안당국에서 체포가 됐던 그 화웨이의 임원이고 런정비의 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현재 창업주 겸 실질적인 회장님 이름은 런정베이로 우리식으로 하면 임씨입니다. 인정비 씨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딸은 멍완저우예요. 몽신 거예요. 몽은 맹자할 때 맹, 그것을 중국말로 멍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임씨인데 딸은 맹씨야? 이게 어떻게 됐냐? 자, 이 대목에 비밀이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런정비가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자기 신분 세탁을 하던 계기가 됐던 부인 이름이 멍씨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자녀들을 이래 출산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임정배 씨 가문으로 이었다가는 또 부역자의 집안 이렇게 지킬 수가 있다 해서 아예 어머니 집안 이름으로 성씨를 전부 다 선택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뭐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우리 민법에서 어머니 성씨를 따를 수 있죠. 다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데 그런 점에서 바로 이 런정베이는 모계를 자식들로 하여금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이 대목도 공산당과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혹을 더 정폭시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공산당이든 아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화웨이가 정말로
엔비디아를 따라잡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관세 폭탄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상당히 충격적 변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왜 우리는 이런 기술 개발이 좀 나오지 않느냐? 딥시크와 화웨이를 보면서 한국 기술 화이팅!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